리니어 리그레이션. 이거 돌아버릴 거. 일단 베이지안 인퍼런스는 또 괜찮죠? 네. 그죠? 쉽죠? 아주 쉬워요. 베이지안 인퍼런스가 뭐라고요? 베이지안 인퍼런스 아, 쉽죠? 그런 거. 좋아요. 자, 여기 질문을 또 받아볼까요? 3장? 2장? 3자. 리니어 리그레이션. 아 사실 저희가 다 했어요. 이거 뭐 그 한마디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 여태까지 했던 거에서 그냥 교수님 강연으로 살짝 다시 돌아왔을 뿐이지 저 여태까지 한 소리에서 달라진 거 단 한 소리도 없거든요. 우리가 연결이 잘 안 돼서. 자, 뭐가 문제일까요? 리니어 리그레이션 솔직히 말하면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럼 안 되는데 그 튜터링 때 뭘 한 거지? 다 했어요 이거. 이거 다 했다고? MS. 아, 그 물론 안 한 부분도 좀 있지. 여기서 이제 이터레이티브 업데이트랑 클로스드 폼 솔루션 이 두 개의 차이를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예, 무슨 그럼- 배치를 얘기하는데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그 좀 힘드나요 여기가? 그 약간 뭔가 이것들이 왜 나왔는지 동기도 잘 모르고 응. 뭐 하는 건지도 잘 몰라요. 리그레이션이 문제. 일단 리그레이션은 모르면 안 되는데 그래요. 하지 않았어요? 기억나죠? 저는 기억 안 나요. 연속적인 스피케이션이랑 예측 숫자가 나오는 실수가 나오는. 네. 실수 무섭다. 아니야. 어떡하지? 리그레이션이 뭐야? 아니야. 지금 녹음 중이야? 다들 지우개 머릿속에 하나씩 들고 있나? 아니야. 리그레이션? 이게 뭔지 저 진짜 몰라요. 아니야. Continuous 뭐예요? numerical value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반대되는. 그죠 그게 대답이 나와야지. 그게 네? 그것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그 리그레이션의 뜻을 말하려고 한 거지. 아, 클래시피케이션의 반대였구나. 아니 단어는 몰랐지 흐름만 알고 있어. 내가 설명 잘한 것 같은데 이게 아 그럼 알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 네.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아요. 이게 리그레이션에서 그냥 노이즈가 좀 더해졌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쉽게 말해서 x가 주어졌을 때 이 페이지 보는 거예요. x가 주어졌을 때 y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다시 x가 주어졌을 때 y를 예측하게끔 하는 f 찾는 거예요. 그래서 첫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regression aims at modeling the dependence F 찾는 거예요. 모델링 F예요. 오케이? of output Y예요. on input X고 X 집어넣었을 때 Y가 나오게끔 하는 F 모델링하는 게 리그레션이에요. 단 엡실론 한 거는 노이즈가 껴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뭐 어디 노이즈가 껴있냐 그건 또 논의할 문제긴 하겠죠. 하여튼 노이즈가 일반적으로 껴있다고 가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한 것처럼 모델 자체의 노이즈가 그러니까 모델의 언서튼티 때문에 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은 저희가 뭔가 이제 옵서베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찍고 있죠 지금? 네. 네. 옵서베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노이즈가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건 간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노이즈가 있다고 가정을 하긴 합니다. 뭐 그래야 나이브 하겠죠? 네.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the dependence of output on input is captured via the conditional distribution. 이게 뭐시기 나이브하죠. x가 들어갔을 때 y가 나오게끔 하는 p 찾는 문제. 그죠? 오케이? 돼요? 어렵나? P를 찾아요 이번에 X를 찾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 x가 주어졌을 때 y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랑 어차피 크게 다르진 않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라이클리후드 관점으로 봐도 나이브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x가 주어졌을 때 y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게끔 하는 모델을 찾으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거 찾는 거라니까요. 저기서 이거 뭐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그죠? 뭐 세타 생략했다는 것뿐이지 결과적으로 이게 최대가 되게끔 하는 세타 찾는 문제로도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f 찾는 거가 어차피 이거 찾는 문제랑 거의 비슷비슷하다고요. 뭐 예를 들어 키가 주어졌을 때 발의 사이즈를 맞추는 문제가 있고, 맞아요. 네, 그거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함수 fx를 찾는 게 맞아요. 리그레이션. 다시 한번. 키가 주어졌을 때 발 사이즈를 맞추는 문제가 있다고 하고, 그러면 왜 이 키가 하나 주어졌을 때 그 발 사이즈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을 제일 높일 수 있는 어떤 함수가 있을까요? 그래요. 그거는 세타에 의해서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함수 자체가 세타에 의해서 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이랑 아예 다른 지금까지 했던 거랑 다른 거고 리그레이션이. 계속 했던 게 이게 저희 섞지 말라고 계속 이걸 네. 구분했던 거는 두 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예시가 아기가 키가 주어졌을 때 그 키에 가장 맞는 발 사이즈를 찾는 함수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면 그러면 저는 이제 y는 fx 플러스 엡실론 이 엡실론인지 뭔지가 이제 노이즈 그러면 그 노이즈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나 이런 건 그냥 노이즈예요. 그냥 나중에 그냥 노이즈. 그냥 노이즈. 그냥 내추럴한 노이즈.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이즈가 있다고 항상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모델 자체에도 불안정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관찰, 즉 다시 말해서 옵서베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길이 잰다고 하면은 정확할까요? 아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전파 같은 걸 관측한다고 해가지고 뭐 진폭이랑 뭐 진동수 이런 걸 관측했다고 했을 때 정확할까요? 아니요. 안 정확할걸요? 실제로 뭐 사실 통신이라고 하는 것만 해도 사실 노이즈 엄청나게 와요. 이쪽에도 노이즈 전파 방해받고 저쪽에도 노이즈 전파 방해받고. 그러니까 실제로 관측이라고 하는 거는 100% 정확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그건 정확하진 않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내추럴하게 봤을 땐 노이즈가 껴있다고 보는 게 내추럴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델링 할 땐 노이즈가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그 노이즈가 일반적으로 가우시안을 따르고 있다고 가정을 많이 해요. 근데 저 아직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전에 했던 거랑 지금 하는 거.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이요. 두 개가 다른데 아예 층위가 달라요. 층위가. 클래시피케이션은 약간 0부터 9까지 숫자를 구분해 준다고 하면은 분류를 하는 작업이라서 확률 단위로 각각을 이제 관리하는 느낌이었다면 얘는 리그레션이라는 아예 다른 계열의 문제인데 분류를 하는 게 아니라 방금처럼 뭔가 값 하나를 예측하는 문제가 되는 두 개가 아예 다른 계열의 준정이 너무 심각해요. 용문쌤. 왜 이렇게 정보가 누적이 안 될까? 미치겠네. 좋아요. 왜? 좋은데. 민스켜드. 진짜 여기 하나도 못 이해했어요. MMS가 여기서 나오네.
이게 MMSE가 맞긴 한데 이게 유도 과정이 좀 많이 안 돼. 한 명은 힘들고 한 명은 두 명은 뭐해? 아, 좋습니다. 네, 일단 하죠. 원래 이거는 옛날에 PPT는 없었던데. 왜 이렇게 다들 기운이 없지? 한 명은 죽을만 하고. 네, 네. 저는 멀쩡합니다. 저 때문에 늦은 시간에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조금만 하면 돼요.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전 사실 여기 근데 여기 하나도 몰라요. 스탑. 리그레이션 펑션 컨디션을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일반적으로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일반적으로 가정을 하나 해야 돼요. 어떤 가정이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정을 하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은 좀 나이스 봐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좋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와이드 옵서베이션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저희가 다시 x가 주어졌을 때 이게 y를 찾는 함수인데 이게 노이즈가 껴있다고 가정을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원하는 거는 최적의 f 찾는 거예요. 네. 에스티메이터 아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에스티메이터? 에스티메이터?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이것도 에스티메이터거든요. X의 평균? x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얘가 뭐의 에스티메이터냐면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얘를 활용하면 얘를 뭔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언바이어스드니 바이어스드니 이런 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에스티메이터가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하냐면 여기다가 익스펙테이션을 씌우면은 이게 돼요. 그리고 언바이어스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게 아마 베리언스가 아마 0이면 언바이어스드고 아니면 0 이걸 거예요. 저도 좀 찾아볼게요. 하여튼 이게 결과적으로는 얘가 fx가 결과적으로 얘 찾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y는 참값이에요. 얘는 예측값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x가 주어지면 y는 실제로 존재는 해요. 존재는 하는데 우리가 몰라요. 왜냐면은 이 노이즈가 껴있기 때문에 y 햇이라고 하는 거는 예측값이에요. 그러니까 에스티메이터가 측정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에스티메이트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측, 측정. y 값을 측정을 하는데 뭐를 인풋으로 받아서 측정을 하면 x를 인풋으로 받아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네. 오케이? 네. 그러면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뭐를 지금 맥시마이즈 하고 싶냐면 expectation of y 마이너스 X의 최소 얘를 찾고 미니마이즈. 싶은 거예요. 정확하게는 근데 전 MMSE를 굳이 왜 여기 시점에서 꺼내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모든 x와 y에 대해서 이러한 민스퀘어 에러가 작아지게끔 하는 y 찾는 문제예요. 네. 아, 예, Y를 찾는 F. f 찾는 문제예요. 아. 네. 오케이? 나이브 하잖아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좋은 f 찾는 거예요. 좋은 f. 어떤 f? 모든 x와 모든 y에 대해서 다 집어넣었을 때 얘네 둘의 차이가 작아지게끔 하는 y 찾는 문제예요. 아, y가 아니라 f. 네. 저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펑션 찾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MMSE랑 이거랑 살짝의 결은 좀 달라요. 기계학습에서 살짝 좀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MMSE는 결과적으로 뭐 하는 거냐면 그리고 저희 그 디퓨전에 MMSE 나와요. 저희가 해야 돼요 소종 때. 예, 알아야 돼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예측값이 참값과 노이즈 관계를 이루고 있을 때 네. 저희가 최적의 F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MMS예요. 다시 민스퀘어 에러가 작아지게끔 하는 F 찾는 거예요. 펑션 찾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땐 이건 딥러닝이랑 살짝은 거리가 있어요. 살짝은. 이게 무슨 에스티메이션 시어리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살짝 거리가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짝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땐 당연해요. 그리고 이걸 수식적으로 풀었을 때, 그러니까 이건 나이브하게 납득은 가죠? 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는 모든 x랑 y를 다 고려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x와 y 페어에 대해서 얘네 둘의 차이가 작아지게끔 하는 f 찾는 문제예요. 원래는 원하는 건. 그러니까 계속 말했지만 좋은 f 찾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에스티메이션 티어리에서는 MMSE라는 게 존재해요. 미니멈 민스퀘어 에러라는 이게 척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랑 살짝 결이 달라요. 알겠죠? 오케이? 달라요. F 찾는 건데 조금 결이 달라요. 저희가 했던 것보단. 아, 저희는 라이클리후드에 네, 라이클리우드나 이런 걸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미니멈 스퀘어를 이제 그러니까 MMSE 미니멈 민 스퀘어 에러예요. 민 스퀘어 에러를 미니멈 시키는 에스티메이터 찾는 문제 조금 결이 달라요. 저희는 여태까지 이걸 최소화 시키는 거였고 살짝 결이 달라요. 근데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리자면은 MMSE는 이런 뉘앙스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는 함수 찾는 문제예요. 라이클리우드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조금 관점이 다른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애초에 리그레이션이잖아요. 앞에 나왔던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라이클리우드가 되게 주 쟁점이었던 것 같은데 리그레이션은 애초에 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뭔가 뭐 주사위 굴려서 뭐가 나올 확률 예측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치를 최소화해야 되잖아요. 맞는데 이게 그래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네. 웨이티드 썸을 해야 돼요. 익스펙테이션이기 때문에 프로바빌리티를 고려를 해야 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X랑 Y 페어를 고려해서 작게 하고 싶은 건 맞는데 익스펙테이션 센스에서 줄이고 싶으니까 네. 자도 돼. 그러니까 익스펙테이션 센스에서 줄이고 싶은데 모든 X, Y에 대해서 웨이티드 썸을 해야 되기 때문에 Px, Y가 고려된다고. 이거 보면 알겠지만 이거 미니멈 스퀘어 민 스퀘어 있잖아요. 민 스퀘어를 모든 Px, Y에서 지금 다 고려하고 있다고요. 네. 그죠? 네. 그 웨이티드 썸이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혀 다를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거는 MMSE가 완전히 새로운 결의 내용인 건 맞지만 어찌됐든 이 그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라이클리우드를 이용해서 로스 펑션을 정의한 거고 여기서는 지금 로스 약간 펑션이라는 비슷한 계열. 네, 뭐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식적으로 전개를 해보면 네. px, y니까 저거를 이제 그 컨디셔널로 찢을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MMS 이렇게 증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제가 딥러닝 보내드린 거 있죠? 그 위에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내주신 게 너무 많아요. 그 디퓨전 모델 있거든요. 디퓨전 모델.pdf. 네, 여기서 MMSE 여기서 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거예요. 우연찮게 제가 MMSE를 최근에 정리를 했거든요. 그 식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MMSE가 이게 옵티멀하다를 이걸로 보시면 아마 제일 정확할 거예요. 만약에 보고 싶으시면.
그래서 직접 증명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relationship x and y 찾고 싶은 건데, 그래서 저희가 줄이고 싶은 거는 저런 phi y 마이너스 x 저런 거 찾고 싶은 거고, phi는 뭐냐? 저거다. 그리고 증명 이거 하면 돼요. 알겠죠? 이게 조금 더 말이 될 거예요. 이제 그 써 있는 거보다는. 알겠죠? 그래서 미분 때리고 이러는 거보다는 아마 이거 수식이 조금 더 납득이 갈 거거든요. 이거 말하는 거 맞죠? MMSE. 이거 여기 뭐 26, 27, 29, 30? 어. 근데 그리고 참고로 소중하려면 알아야 돼요. 안돼. 살짝 줬던데 왜 이렇게 다양하다고 생각되지? 그냥 뭐가 다양해? 그냥 이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어. 좀 이거 따라가는 것보다 제가 조금 더 준비를 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X에서 Y가 아니라 파이라서 거꾸로인 것 같은데. 그냥 결국에는 여기 거리를 좁혀지는 게 맞아. 창가 이거는 제가 다음번에 다양한 거 아닌가? 얘 좀 순서를 좀 바꿔서 해드릴게요. 게 다양하고. 아 그러니까 이거에 얘 나이브하기 이대로 따라가면 아마 이 모델 해동되실 값이랑 것 같아요. 이 S는 뭐야? 얘 참값. 참가 실제로 관측한 애랑 얘는 모델이랑. 모델로서 예측한 애. 거리를 좁게 해주는 거를 최소화시킨 거. 되게 당연한 이게 그 당연한데 이제 우리가 배웠던 라이클리우드랑 잠깐만 이것만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지금 좀 전개 방식이 조금 논리적이진 않거든요. 근데 살짝만 설명을 해드리면은 저희가 찾고 싶은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기 그 5페이지 한번 봐볼래요? 페이지? 이렇게 가는 건데, 저희가 찾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세타들 찾는 거예요. 세타가 찾아지면은 저희가 x 찾는 거랑 똑같아요. 맞죠? 그러면은 저희가 사실 생각을 해봤을 때 y 마이너스 세타 이게 작아지면 좋을 것 같잖아요. 맞아. 근데 이런 세타를 찾는 방법이 저희가 어떻게 한다고 했었어요 그때? 그때가 이전에 라이클리우드 때요. 그러니까 좋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찾아요? 이게 작아지게끔 하는 세타를. 0이 되는 애를 찾았어요. 단순하게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딥러닝 관점에서는 백프로파게이션을 쓰죠. 네. 딥러닝 관점에서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리니어하게 하면은 사실 클로즈 폼이라고 해서 애널리틱 솔루션이 있어요. 정규 방정식이라고 해서 노멀 이퀘이션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말해서 네. 저희가 2차 방정식 있잖아요. 네. 해 어떻게 구해요? 타닥탁탁 하면 나오잖아요. 네. 그죠? 시기 4차 방정식은요? 4차요? 네. 어, 제가 알기로는 4차 4차까지 있을 거예요. 네, 4차까지 있고 5차부터가 없을 거예요. 그게 아마 증명이 돼 있어요. 그 제일 유명한 맞습니다. 그 현대대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갈루아 정리라고 있어요. 그 갈루아 정리를 이게 향해 달려가는 그런 그러니까 되게 심오한 내용이 있거든요. 5차 방정식은 무조건 클로즈 폼이 존재하지 않아요. 어찌됐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인생이 그렇게 클로즈 폼,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저희가 2차 방정식 해 나오는 것 마냥 타닥탁탁 나오지가 않아요. 네. 근데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식을 다 알아요. 식을 다 알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리니어가 아니라 넌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넌 리니어는 세타에 대해서 선형적이지 않으면 저희가 노멀 이퀘이션 형태로 못 풀어요. 그래서 대충 느낌만 봐드리면은 이터레이티브하게 해야 돼요. 이터레이티브. 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것들을 뉴머리컬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 제대로 해드릴게요. 네. 뉴머리컬 메소드가 있고 애널리틱이 있는데, 그러니까 뉴머리컬은 결과적으로 근사 때려서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백프로파게이션처럼 툭 가고 툭 가고 툭 가고 툭 가고 툭 가는 거예요. 네. 오케이? 그리고 애널리틱 같은 경우에는 팍 끝. 이터레이티브가 다 그런 느낌이에요. 이터레이티브 이게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그레디언트 역방향으로 계속해서 내리꽂잖아요. 조금씩 얼마만큼? 저 알파만큼으로. 알파만큼.
그게 알파만큼 스텝 가면서 계속해서 백프로파게이션을 업데이트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 뉴머리컬 메소드예요. 이 근사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미분 방정식,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 이런 거는 살짝은 아시나요? 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에도 이게 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클로즈드 폼을 배우긴 해요. 공학 수학 3 이런 데서는. 근데 실제 환경에서는 그렇게 한 번에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조금씩 연산을 하긴 합니다. 약간 비슷한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딥러닝 하시면 팩프로파게이션 생각하시면 되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도 이제 계속해서 하는 거죠. 스토캐스틱 이거는 생략할게요. 할 거니까. 클로즈드 폼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딱 나온다는 거예요. 언제?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클로즈드 폼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저기서 F 세타 있잖아요. 저거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거 하면 그냥 탁 나와요. 탁. 좋아요? 만약에 선대 들었으면은 AX 플러스 B로 결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다음번에 제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세타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의 해는 양변에다가 A 트랜스포즈 곱하고, 이게 인버터블하다는 전제하에 이게 노멀 이쿠에이션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솔루션이에요. 그리고 꼴 보면 알겠지만 똑같아요. 꼴 보면은 똑같아요. 이거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그 선대에서 배운 게 이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클로즈드 폼이 존재한다고요. 그냥 한 번에 탁 하면 탁 나와요, 그냥. 근데 넌 리니어 같은 경우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스토캐스틱이니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니 이터레이티브니 계속 그 짓거리 하는 거예요. 노멀 이쿠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냥 쉬운 케이스. 그래서 그 13페이지 보면은 굉장히 쉽잖아요. X 트랜스포즈 하나 곱하고 타닥타닥 하면은 그냥 끝이에요. 그럼 이게 인버터블 매트릭스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데 이게 없으면 어떡하냐? 그러면은 무어 펜로즈 수도 인버스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도 인버스라는 게 있어요. 또 무어 펜로즈 유사 역행렬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역행렬은 아니지만 역행렬처럼 행동하는 애들이 있어요. 무어 펜로즈 그 수도 인버스라고 해서 있어요. 그래서 없으면 어떡하냐? 그거 곱하면 돼요. 네, 크게 차이 안 나요. 그리고 probabilistic interpretation을 사실 맨 앞으로 빼야 돼요. 가장 앞으로 빼야 되는 단원이에요, 여기가. 사실 probabilistic interpretation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MLE가 나와요. MSE가. 나중에 쭉 가서 봐봐요. 그 probabilistic interpretation 계속 쭉 가봐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16페이지를 가봐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로스 펑션에서 저 MSE가 탁 튀어나와요. 이게 가장 앞에 나와야 될 내용이에요. 가장. MMSE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저거 있잖아요. 여태까지의 그 흐름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돼요. probabilistic interpretation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 그 에러가 가우시안을 따른다고 가정을 하면은 저 텀이 딱 튀어나와요. MSE가 likelihood를 계산을 했을 때. 그러면 결과적으로 MSE와 likelihood interpretation이 결과적으로 동일하다는 결론에 이르러요. 이게 가장 앞에 나와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순서를 좀 바꿔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거 순서를 바꿔야 돼요. 그러면 좀 납득이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뭐 리찌나 라쏘 이런 거는 뭐 제약 가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맥시멈 포스테리어에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더한다 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고, 다른 측면에서는 리치, 라쏘. 네. 뭐 없을 수 있어요. 비슷한 애예요. 텀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미터가 너무 커지는 걸 방지하고, 뭐 아시면 오버피팅 맞고.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다음 시간에 어차피 다시 해야 되니까. 이거 근데 그냥 제가 이해 못한 게 정상인 거죠? 딥러닝을 알았다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을 거고, 그게 아니라면 뭐 어려울 만하죠. 정상인 거.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대충 느낌만 안 상태에서 한번 강의 슬라이드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했던 맥락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 첫 번째 나와 있는 MMSE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시고 그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그러니까 그 리그레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F 찾는 문제인데 그게 상황에 따라서 클로즈드 폼을 갖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뉴머리컬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태까지는 그냥 그러한 세타를 찾는다라고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잖아요. 그 방법을 찢어서 설명할 뿐이에요. 그 방법을. 그래가지고 이 F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F 이거 찾는 건데 이걸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게 프로바빌리스틱 인터프리테이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MSE 뭐든 상관없어요. 네. 어찌됐든지 이 세타 찾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세타를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게 라이클리후드에서는 라이클리후드 어떻게 찾아요? 로그로 쪼개면 로그로 쪼개서. 미분하기가 되게 쉬워져. 미분에서 0 찾는 거 그 쉬울 것 같아요? 근데 로그로 쪼개면 좀 아니요. 하기 쉬워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네. 물론 저런 식이면 당연히. 근데 실제로 이렇게 돼요. 아 이렇게. 굉장히 함수가 복잡해요. 음.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보는 게 손으로 계산할 수 있게끔 하는 거지 실제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괜시리 이게 애널리틱이 없고 다 뉴머리컬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함수 복잡해요. 하니까 못 근사를 때리면서 계속 근사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다룬 적이 없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쉬운 케이스에 대해서만 한 거예요. 굉장히 쉬운 케이스에 대해서만 한 거예요. 손으로 계산이 가능한 특히 미분에서 는 0이 되는 케이스만 본 거고 의도적으로. 이게 아까 근데 지수함수일 때는 좀 비교적 쉬운데 얘는 민 스퀘어드라서 저 제곱 저 이상한 게 붙어서 더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제곱을 시키는 게 이거 뺀 거보다 훨씬 쉬워요. 그 만약에 뭐 스테빌리티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네. 사실 저거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는 거가 사실 코스트 커요. 왜냐면 루트 들어가서. 사실 루트 들어가는 것 때문에 코스트가 더 커요. 그래서 제곱시키는 거예요. 제곱시키는 게 코스트가 오히려 더 작아요. 그 컴퓨터 입장에서 컴퓨터 입장에서. 그거는 그죠. 그래서 저 제곱시키는 거예요. 진짜 다 오래하는 거예요. 이 컴퓨터 하는 입장에서 제곱시킨 것도 이유가 있는 거고 단순하게 그냥 미분 때려서 안 되는 게 진짜 함수가 복잡해요. 정말 복잡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뉴럴넷만 하더라도 이런 여기다가 다시 W 곱하고 B 곱하고 이걸 다시 시그모이드 태우고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이렇게 쌓이면서 이거 미분해서 못 구해요. 그러니까 식이 너무 복잡해요. 구할 수가 없어. 애널리틱 솔루션도 없고 미분해서 0 때린다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고 미분해서 0 되는 거 안 돼요. 이것도 걔는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미분해서 0 이렇게 찾는다는 소리를 못해요. 실제에서는 못해요. 그러니까 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때리고 다 근사적으로 구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못해요. 실제에서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구체적인 건 다음에 할게요. 알겠죠? 네, 다들 가셔야 되니까. 네. 아유, 내용이 좀 어렵네. 3점부터 고생하고 있어. 이거 뭐야? 큰일 났어. 저거 좀 꺼줄래?